8년 전 기억만 남은 강재인이 원수들의 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지금부터다. 치매에 걸린 최자영이 딸을 찾아 나섰고 강세리는 더욱 교활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과연 누가 먼저 파멸할 것인가? 강재인이 황기찬의 집으로 돌아간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건강하세요. 강세리의 전화를 받은 최자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재인이가 살아있다고? 재인이가 치매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에 대한 모성애만큼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최자영은 당장이라도 창평동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기억 상실증? 말 같지 않은 소리마. 최자영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만약 재인이 정말 기억을 잃었다면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들을 기억하지 못할 테니까요. 도민준이 최자영의 상태를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재인이가 정말 살아있다면 좋은 일 아닙니까? 좋은 일이라고? 그 집에, 그 악마들 소굴에 내 딸이 있다는 게? 최자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편 창평동 집에서는 강세리가 강재인의 모든 행동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기억 상실인지 아니면 연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재인아, 예전에 우리가 자주 가던 그 카페 기억나? 강세리가 은근슬쩍 떠보았습니다. 어떤 카페? 강재인이 맑은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아직 기억을 못 찾았구나. 강세리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정말로 기억을 잃은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강재인은 황지호와 놀아주면서도 어딘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지호야, 엄마가 없을 때 무섭지 않았어? 황지호는 강세리를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여기 있었는데요. 엄마? 강재인이 의아해했습니다. 강세리가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헷갈려해요. 제가 많이 돌봐줘서요. 김도윤은 멀리서 창평동 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섣불리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재인 씨가 기억을 되찾기 전까지는 내가 지켜야 해. 김도윤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때 강승우가 나타났습니다. 누나 내가 지킬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상대가 되겠니? 김도윤이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상대가 안 되더라도 해야죠. 누나를 또 잃을 순 없으니까요. 강승우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노숙자는 강재인이 집에 있는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8년 전에 순진한 강재인이라면 예전처럼 조종하기 쉬울 것 같았습니다. 기찬아, 재인이 기억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 노숙자가 물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몇 달에서 몇 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해요. 황기찬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잘못한 일들은 절대 알면 안 되겠네. 노숙자의 눈에 교활함이 스쳤습니다. 황나라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기억 상실증이라니. 완전 드라마 같아. 황나라, 지금 그럴 때야? 황기찬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강미라는 사무실에서 강재인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패트릭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무님, 강재인 씨가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뭐라고? 강미란이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8년 전 기억만 있고 그 이후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강미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난 8년간 자신이 강재인에게 저질렀던 배신들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강재인이 기억을 되찾는다면 오히려 잘 됐어. 강미란이 중얼거렸습니다. 재인이가 정말 기억 상실증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기회잖아. 최자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재인이가 악마들 소굴에 있어. 그대로 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몰라.
도민준이 말렸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함부로 나서시면 안 돼요. 내가 가서 확인해야겠어. 내 딸이 정말 살아있는지. 최자영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치매 증상 때문에 기억이 왔다 갔다 하지만 딸에 대한 걱정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최자영은 창평동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세리는 황기찬과 밤늦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이번 기회에 제인을 완전히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해요. 무슨 말이야? 생각해봐요. 8년 전 제인은 얼마나 순진했어요? 지금도 그 상태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어요. 황기찬은 강세리의 말에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지금 나를 숨막히게 조여오는 건 기억 잃은 강재인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야. 제발 가만히 있어.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요? 지금이 기회인데? 강세리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도유경은 집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오늘 강재인을 만났을 때의 그 순수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재인아, 미안해.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도유경은 자책했습니다. 8년 전 그 시절의 재인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무조건 믿어주고 항상 편이 되어주던 그 친구가 이번에는 정말로 내 편이 될게. 약속해. 도유경이 다짐했습니다. 황지호는 자신의 방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줌마가 자신을 아들이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하라고 하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 아줌마가 왜 저를 아들이라고 해요? 황지호가 강세리에게 물었습니다. 지호야, 기억나지? 엄마가 말했잖아. 그 아줌마가 많이 아프다고. 강세리가 달래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상해요. 제 진짜 엄마는 엄마잖아요. 강세리는 황지호를 꼭 안으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김도윤은 병원 동료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기억 상실증 환자가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경우에 따라서는 기억이 갑자기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김도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강재인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밤늦게 강재인은 잠들지 못하고 황기찬과 대화했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해. 내 기억하고 다른 게 너무 많아. 황기찬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가 다르다는 거야? 집 분위기도 그렇고 사람들 표정도. 특히 어머니가 내게 말하는 방식이 예전과 달라.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황기만은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오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도윤이 집 근처를 배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 자식이 왜 여기 있지? 황기만이 중얼거렸습니다. 술 기운에 용기를 낸 황기만은 김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김도윤. 너 여기서 뭐해? 김도윤은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산책하다가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산책? 이 밤에? 설마 우리 집을 염탐하는 건 아니겠지? 황기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도윤은 황기만과 맞서며 말했습니다. 염탐이라니요. 제가 왜 그래야 하죠? 너 강재인이랑 뭔 관계야? 솔직히 말해봐. 황기만이 소리쳤습니다. 이 소란을 들은 강세리가 창문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김도윤이 집 근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강세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윤이는 치킨집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강재인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재인이가 정말 기억을 잃었다면 정윤이가 혼잣말했습니다. 김보람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계속 우울해해요? 보람아, 할머니가 예전에 실수를 많이 했단다. 그런데 그 실수들을 모두 용서받을 수 있을까? 김보람은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좋은 사람이에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정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녀의 순수한 위로가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강승우는 YL그룹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며 강재인을 보호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기억을 되찾기 전까지는 내가 지켜야 해. 강승우가 다짐했습니다. 그때 패트릭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승우 씨, 아직도 일해요? 네, 마무리할 게 있어서요. 강승우가 대답했습니다. 강재인 씨 이야기 들었어요. 기억 상실증이라니. 참 안타깝네요. 강승우는 패트릭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패트릭 씨는 그 소식을 어떻게 아시죠? 아, 강미란 상무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회사 전체가 다 아는 이야기 아닌가요? 강승우는 불안해졌습니다. 강재인의 상황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강세리는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만날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이 복잡해졌네요. 그래서 당신을 부른 거야. 강재인을 완전히 처리해야 해. 강세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위험해요.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 여자가 기억을 되찾으면 우리는 끝이야. 강세리가 화를 냈습니다.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하지만 뭐? 대가가 클 겁니다. 정말로 각오가 되어 있나요? 강세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대가든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 다음 날 아침, 집안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강재인은 밝은 미소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황기찬은 신문을 읽는 척하며 강재인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날씨가 좋네. 지호랑 함께 공원에 나들이 갈까? 강재인이 제안했습니다. 황기찬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강재인이 밖으로 나간다면 통제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아니야, 내가 아직 많이 약해. 집에서 쉬는 게 좋겠어. 황기찬이 말렸습니다.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병원에서도 괜찮다고 했어요. 강재인이 조금 서운해했습니다. 강세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재인아, 기찬 오빠 말이 맞아. 무리하지 마. 노숙자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집에서 편히 쉬어라. 밖은 위험해. 강재인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말리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8년 전의 자신이라면 이런 반응을 받지 않았을 텐데. 한편 최자영은 도민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창평동으로 향했습니다. 치매 증상 때문에 길을 헤맬 뻔했지만 딸에 대한 모성애가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재인이, 엄마가 간다. 기다려라. 최자영이 중얼거리며 걸어갔습니다. 택시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내 딸을 만나러 가는 거니까. 최자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DH홀딩스 사무실에서 YL그룹과의 투자 미팅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강재인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젠장, 하필 지금. 김도윤이 고민했습니다. 삼촌 정호성이 물었습니다. 도윤아, 뭔가 급한 일 있어? 아니요, 괜찮습니다. YL그룹 미팅 들어가겠습니다. 김도윤은 어쩔 수 없이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강재인에게 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했습니다. 미팅 중에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며 창평동 상황을 체크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계산과 불안 속에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최자영이 창평동으로 향하고 있었고 강세리는 더욱 위험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했습니다. 김도윤은 YL그룹 투자 미팅 때문에 강재인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강재인은 서서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황기만의 의심과 패트릭의 감시, 그리고 강승우의 불안까지 모든 것이 한 점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자영과 강재인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강재인의 기억은 언제 돌아올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위험한 게임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인물들이 각자의 목적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세리의 음모, 최자영의 모성애, 김도윤의 보호의지, 황기찬의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강재인만이 모든 진실을 모른 채 8년 전의 순수함으로 이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점점 예리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자영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강재인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지 지켜봐 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